1943년 전선은 이미 피로와 절망으로 물들어 있었고 독일군 간호사들은 점점 무너져가는 병참 체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다. 포로가 된다는 것은 그들에게 가장 두려운 운명이었다. 교육 과정에서부터 그들은 적국에 잡히면 여성으로서 모욕을 당하고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며 끝내는 비참하게 죽음을 맞이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왔다. 나치 선전은 끊임없이 그 공포를 주입했고 간호사들의 내면에는 적에게 잡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라는 공포심이 각인되어 있었다. 그래서 연합군에 체포되던 순간 그들의 손끝은 떨렸고 눈은 두려움에 휘둥그레졌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 펼쳐질 세계는 그들이 상상해온 지옥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다. 이송 중 간호사들은 포로 수용소나 임시 수용시설에 갇힐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미국인들은 그들을 곧장 병원으로 데려갔다. 그 병원은 전쟁터 한가운데 세워진 것이 아니라 마치 전쟁의 현실과는 완전히 단절된 듯한 또 다른 세계였다. 문이 열리자 간호사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어둡고 불결한 천막병동이 아니라 눈부시게 하얀 복도와 반짝이는 전등 불빛이었다. 공기 속에는 소독약 특유의 냄새가 깔려 있었고 바닥은 얼룩 하나 없이 닦여 있었다. 이 모든 것은 그들이 전선에서 경험한 낡은 목재 침상, 피비린내와 곰팡이 냄새가 가득한 좁은 병실과는 너무나 달랐다. 그 순간 간호사들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병원 안에서 흐르는 공기의 무게였다. 독일 전선의 야전병원에서는 절망과 고통이 짙게 깔려 있었다. 부상병들의 신음은 끊이지 않았고 약품은 부족했으며 피 묻은 붕대가 바닥에 나뒹굴었다. 하지만 미국 병원은 달랐다. 이곳의 분위기는 마치 체계와 질서 그리고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환자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나가도 혼란은 없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신속하면서도 차분하게 움직였고 환자들의 얼굴에도 두려움보다는 안도감이 묻어 있었다. 이 풍경은 독일 간호사들의 눈에는 거의 기적처럼 보였다. 그들은 미국 병원에서 처음으로 적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목격했다. 독일에서라면 포로는 경멸과 학대의 대상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 병원에서는 부상당한 독일군 병사들조차 동일한 절차로 접수되었고 미국군 병사들과 똑같이 치료를 받았다. 붕대를 갈아주고 상처를 소독하며 진통제를 투여하는 손길은 차벽이 없었다. 심지어 그 과정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단 한 번도 모욕적인 언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눈빛에는 의사로서의 책임과 인간으로서의 연민이 담겨 있었다. 이 장면은 독일 간호사들의 내면을 흔들어 놓았다. 적에게 잡히면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한다는 교육은 거짓말이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그 거짓말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 충격은 단순히 물리적 현경 때문만이 아니었다. 미국 병원의 복도는 단정했고 장비는 새 것처럼 반짝였으며 의약품은 넉넉히 준비되어 있었다. 이 풍경은 독일 간호사들에게 전쟁의 또 다른 진실을 알려주었다. 독일의 전선 의료는 이미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환자들은 수용할 공간도 없고 약품은 점점 바닥나고 있었으며 붕대는 재사용해야 했다. 반면 미국은 환자들을 위한 깨끗한 침대와 신선한 시트를 준비해 두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죽음과 결핍, 다른 한쪽에서는 생명과 풍요가 존재했다. 이 차이는 전장의 총성보다도 강력한 충격이었다. 간호사들 중 일부는 본능적으로 눈을 피했다. 자신들의 체제와 신념이 흔들리는 것을 인정하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감아도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환자들의 웃음과 안도의 한숨은 막을 수 없었다. 심지어 부상당한 독일군 병사가 미국 의사에게 당캐라고 중얼거리며 눈물을 흘리는 장면은 간호사들에게 씻을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그 순간 그들은 느꼈다. 총탄도 무너뜨리지 못한 신념이 병원 안의 고요한 비찰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이 첫 경험은 단순히 충격을 넘어 하나의 서막이었다. 독일 간호사들은 이제 자신들이 믿어온 세계가 서서히 붕괴되는 것을 체험하고 있었다. 전쟁은 총과 포탄으로만 싸워지는 것이 아니었다. 병원에서 마주한 풍경은 치유와 과학, 풍요와 인간애라는 보이지 않는 무기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증명하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혼란이 일기 시작했고 그 혼란은 곧 그들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씨앗이 되었다. 이처럼 1943년의 어느 날 전쟁의 포로가 된 독일 간호사들이 처음으로 미국 병원의 문을 들어섰을 때 그들의 영혼에 새겨진 옷은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이었다.
그것은 자신들이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으며 동시에 앞으로 그들을 따라다니게 될 평생의 기억이었다. 병원 안으로 발을 들여놓은 독일 간호사들의 눈앞에는 이전까지 경험한 적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들은 아직도 긴장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했지만 눈앞에 질서정연한 장면은 낯설고도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대기실에는 환자들이 차례대로 앉아 있었고 간호사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면서도 혼란스럽지 않았다. 부상병들이 들것에 실려 들어와도 소란은 없었고 그들은 즉시 분류되어 중증과 경증으로 나뉘었다. 이 모든 과정은 군대식의 거칠고 서투른 처리가 아니라 마치 오랫동안 연습해온 연극처럼 매끄럽게 진행되었다. 독일 전선의 임시 야전병원에서라면 이런 질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가장 먼저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것은 환자들의 태도였다. 전쟁터에서 부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 병사들은 당연히 두려움과 절망에 빠져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곳에서는 달랐다. 얼굴에는 고통이 묻어나 있었지만 동시에 안도감도 함께 느껴졌다. 환자들은 자신들이 버려지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다. 의사와 간호사들은 무표정한 기계가 아니라 차분한 태도로 다가와 부드럽게 말을 건넸고 환자들은 그 손길을 믿고 의지하는 듯 보였다. 독일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왜 이곳에서는 두려움 대신 믿음이 흐르고 있는 것일까? 그 대답은 병원의 구조와 운영에서 드러났다. 미국 병원은 단순히 깨끗하고 넓은 시설에 그치지 않았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관리가 곳곳에 배어 있었다. 기록 담당자는 환자의 이름과 상태를 빠르게 기록했고 분류 담당자는 부상 정도에 따라 즉시 치료실로 안내했다. 수술실과 응급실은 분리되어 있어 불필요한 혼란이 없었으며 병동 간의 이동은 신속하고 정확했다.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자 한 명 한 명이 소중히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독일 간호사들이 전선에서 보았던 혼돈과 피로 그리고 끝없는 부족함은 이곳에서 찾아볼 수 없었다. 특히 그들을 충격에 빠뜨린 것은 의료진의 태도였다. 의사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존재가 아니었다. 그들은 직접 환자의 곁으로 다가가 상처를 확인하고 간호사들과 함께 움직였다. 심지어 어떤 경우에는 들것을 나르거나 붕대를 감아주는 모습도 보였다. 독일 간호사들의 눈에는 그것이 낯설고 이상하게 보였다. 그들의 체제에서는 상급자가 하급자의 일을 돕는다는 것은 약점이자 권위의 손실로 여겨졌다. 그러나 미국 병원에서는 그것이 당연한 협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병원의 구조를 넘어 사회 전체가 가진 가치관의 차이를 보여주는 듯했다. 간호사들은 또한 자신들과 마주하는 미국 의료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들은 독일군 소속으로 적군의 일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의료진은 모욕적인 눈빛을 보내지 않았다. 오히려 동료 간호사처럼 짧은 설명을 해주거나 손짓으로 안내했다. 언어의 벽 때문에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그 안에 담긴 존중과 배려는 분명하게 전해졌다. 그것은 독일 간호사들의 가슴을 서서히 압박했다. 우리가 배워온 적은 잔혹한 괴물일 뿐이라 했는데 왜 이들은 이렇게 인간적인가? 라는 의문이 그들 내면에 자라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간호사들은 단순히 시설의 우수함을 넘어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는 정신을 느꼈다. 환자들이 안정을 찾는 이유는 단순히 약이나 수술 때문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병원 전체가 환자를 살려내는 데에 목적을 두고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이다. 모든 구성원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고 있었고 그 결과 환자들은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얻게 되었다. 독일 간호사들은 처음으로 의학이 권력이나 이념의 도구가 아니라 인간을 위한 봉사일 수 있다는 사실을 눈앞에서 확인하고 있었다. 그들의 내면은 점점 복잡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놀라움과 혼란이었지만 시간이 흐르자 불편한 깨달음으로 바뀌었다. 독일이 믿어왔던 우월성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고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병원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장면은 그 사실을 은밀히 증명하고 있었다. 환자가 치료를 받고 미소를 되찾는 순간, 흑인 의무병이 부상병을 따뜻하게 안심시키는 순간, 여성외과의가 단호한 눈빛으로 수술을 지휘하는 순간, 독일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이념이 무너지는 소리를 듣는 듯했다. 결국 이 모든 경험은 하나의 진실로 귀결되었다. 미국은 단순히 무기를 만들어내는 나라가 아니었다. 그들은 생명을 지켜내는 기술과 태도를 갖춘 나라였다. 총성이 울리는 전선에서야 군사력이 승패를 가른다 생각했지만 병원 안에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승리가 존재했다. 그것은 인간을 돌보는 힘, 과학을 통한 희망, 그리고 체제를 넘어서는 연대였다. 독일 간호사들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전쟁의 승리는 단순히 적을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상처 입은 자를 일으켜 세우는 데에도 달려있다는 것을. 이 깨달음은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 남아 이후의 모든 기억을 흔들어 녹을 불편한 진실로 자리 잡았다. 간호사들이 미국 병원에서 가장 충격을 받은 순간은 바로 새로운 약물, 페니실린을 직접 목격했을 때였다. 독일 전선에서 그들이 배운 의료 지식은 한계에 부딪혀 있었다. 총알이 뼈를 산산이 부수고 상처가 골마 들어가면 결국 환자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들의 눈앞에서 수많은 젊은 병사들이 폐혈증으로 꺼져갔고 약품이 부족해 같은 붕대를 여러 번 삶았으면서도 감염을 막을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병원에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다. 하얀 가운을 입은 의사가 주사기를 들고 나타나 페니실린을 투여하자 며칠 뒤 고열에 시달리던 병사가 땀을 흘리며 눈을 뜨고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는 독일 간호사들에게 거의 기적과도 같은 광경이었다. 처음에는 눈을 의심했다. 이렇게 심각한 상처와 염증이 어떻게 단 몇 번의 주사로 호전될 수 있단 말인가. 그들은 오랫동안 약품 부족과 절망적인 상황에 익숙해져 있었기에 새로운 치료법을 믿기 힘들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었다. 폐렴 환자가 숨을 고르게 쉬고 다리에 큰 상처를 입은 병사가 감염을 피하고 회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점점 더 뚜렷하게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과학의 힘이었으며 미국이 이미 전쟁의 또 다른 전선을 선점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총과 포탄의 전쟁만이 아니라 의약품과 치료기술의 전쟁에서도 독일은 뒤처지고 있었던 것이다. 간호사들 중 일부는 내심 분노를 느꼈다. 자신들이 목숨을 걸고 봉사하던 독일 병사들이 단지 약품이 없어서 죽어갔다는 사실이 너무나 가슴을 짓눌렀기 때문이다. 만약 이런 약물이 독일 전선에도 있었다면 수많은 젊은이가 목숨을 잃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이를 단순히 과학의 승리로만 볼 수 없었다. 그것은 체제와 자원의 차이, 전쟁을 준비하는 방식의 차이를 드러내는 상징이기도 했다. 독일은 수많은 병사를 소모하면서도 새로운 생명을 살려낼 수단을 마련하지 못했는데 미국은 풍요 속에서 죽음을 되돌리고 있었다. 또한 그들을 혼란스럽게 만든 것은 페니실린이 환자들에게만 기적을 선사한 것이 아니었다. 이 약물은 의료진에게도 새로운 활력을 주었다. 미국 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들의 눈빛은 지치지 않았고 환자의 회복은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었다. 전선의 독일 간호사들은 매일같이 죽음을 마주하며 절망에 빠졌고 결국 자신의 노력조차 무력하게 느끼곤 했다. 그러나 이곳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매번 새로운 생명을 구해내며 스스로가 하는 일에 자부심을 품었다. 이는 독일 간호사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의료인이란 무엇인가? 그들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가슴속에서 다시 울려 퍼졌다. 이런 경험은 단순히 약물 하나의 차이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전쟁의 본질에 대한 관점을 흔들었다. 독일은 무기와 전술에서 우위를 점해야 승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지만 미국은 생명을 지켜내는 방식으로도 승리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총탄은 사람을 쓰러뜨리지만 의약품은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다. 독일 간호사들은 그 차이를 실감하면서 전쟁의 승패는 단순히 누가 더 많이 죽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이 살려내는가에도 달려있음을 깨닫기 시작했다. 병동의 한쪽에서 간호사들은 자신들의 귀에 속삭여지는 포로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독일군 포로들은 병원에서 본 광경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어떤 이는 이곳에서는 적군조차 사람으로 대한다라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우리가 믿어온 세계가 거짓일지도 모른다라며 고개를 떨구었다. 그 말은 간호사들의 마음을 깊이 찔렀다. 그들도 느끼고 있었지만 차마 인정하기 싫었던 진실이었기 때문이다. 나치가 세운 세계관은 페니실린의 한 병 앞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간호사들 중 일부는 이 경험을 다이어리에 기록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본 기적과 혼란을 글로 남기면서 언젠가 이 진실이 알려질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움도 있었다. 만약 이 사실을 고국으로 가져간다면 배신자로 낙인 찍힐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간호사들은 침묵했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깨달음은 지워지지 않았다. 그들의 눈에는 이미 전쟁의 또 다른 결과가 선명히 보였다. 총성이 멎힌 후에도 이 차이는 세상을 바꿔놓을 것이며 자신들이 목격한 장면은 역사의 한 조각으로 남게 될 것이라는 것을. 결국 그날 병동에서 본 페니실린의 힘은 단순한 약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두 체제를 드러내는 거울이었고 전쟁의 미래를 예고하는 징표였다. 독일 간호사들은 그 광경을 잊을 수 없었다. 죽음을 기다리던 병사가 눈을 뜨고 다시 숨을 고르게 쉬며 살아남는 그 순간 그들은 알았다. 총탄이 끝내지 못한 전쟁을 과학과 치유가 조용히 끝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의 모든 기억과 신념을 흔드는 불편한 그림자로 남았다. 미국 병원에서 그들이 맞닥뜨린 또 다른 충격은 인종과 성별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지는 협력이었다. 독일에서 교육받을 때 간호사들은 엄격히 구분된 위계와 이념 속에서 의료를 배웠다. 그곳에서는 남성 의사가 절대적 권위를 지녔고 여성은 보조자 역할에 머물렀으며 흑인이나 다른 인종은 결코 권위를 가질 수 없었다. 그러나 미국 병원의 풍경은 그들의 눈에 도저히 믿기 힘든 낯선 세계였다. 수술실에서 메스를 쥐는 이는 당당한 여성 외과의였고 들것을 나르며 지휘를 내리는 이는 흑인 의무병이었다. 이 장면은 간호사들의 심장을 세차게 두드렸다.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인형과 교육이 산산이 부서지는 듯한 충격이었다. 여성 외과인은 단순히 상징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메스를 움직이며 환자의 상처를 열고 차분한 목소리로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곁에서 백인과 흑인 간호사들이 함께 움직였고 그 누구도 그녀의 권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독일 간호사들은 그 모습을 경이로움과 혼란이 뒤섞인 시선으로 바라보았다. 나치가 주입한 세계관에서는 여성이 지도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고 흑인은 결코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로 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병원에서는 그것이 현실이었다. 실력과 책임이 권위를 만들었고 그 권위는 성별이나 인종과 무관하게 존중받고 있었다. 간호사들의 마음속에서 작은 균열이 일기 시작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던 세계에서는 매일같이 이념과 우월성이 강조되었지만 여기에서는 단순히 사람을 살려내는 능력이 가장 큰 가치였다. 병원 안에서 서로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협력하는 장면은 단순히 의료 현장의 효율성을 넘어 전쟁을 넘어선 인간 사회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주는 듯했다. 독일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지금 목격하는 장면이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단편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꼈다. 특히 흑인 의무병의 존재는 그들에게 깊은 충격을 주었다. 그는 힘차게 들 것을 들고 다니며 부상병을 옮겼고 환자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넸다. 그의 태도에는 자부심이 담겨 있었고 그를 대하는 동료들의 시선에도 존중이 깃들어 있었다. 독일 간호사들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그들의 세계에서는 흑인은 철저히 차별과 멸시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환자의 생명을 살려내는 한 명의 동료로 인정받고 있었다. 간호사들은 마음속으로 자신들이 배워온 모든 것이 거짓일 수 있다는 불편한 깨달음을 억누르려 했지만 눈앞의 현실은 그것을 강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문화적 충격에 그치지 않았다. 그것은 간호사들의 내면 깊숙이 자리한 신념을 흔드는 일이었다.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비교를 시작했다. 독일에서는 의료진 사이의 위계가 엄격했고 여성이나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항상 억눌려 있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서로가 동등한 존재로 협력하며 그 결과 환자들은 더 빠르게 치료를 받고 더 높은 생존율을 보였다. 효율과 인애가 동시에 존재하는 풍경은 간호사들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을 인상을 남겼다.
어느 날 간호사들 중 한 명은 수술이 끝난 후 휴게실에 앉아 미국 여성 의사와 마주하게 되었다. 그녀는 포로임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짧은 대화를 나누려 했다. 언어의 장벽 때문에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는 없었지만 그녀의 시선과 태도에서 느껴지는 존중은 간호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다. 자신은 적국의 포로일 뿐인데 왜 저 사람은 인간적인 존엄을 잃지 않고 자신을 대하는가? 이 물음은 간호사의 밤을 잠 못 이루게 만들었다. 병원 안에서 이루어지는 협력은 단순히 의료적 성과를 뛰어넘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그것은 전쟁터에서는 볼 수 없는 인간 사회의 또 다른 질서였다. 전선에서는 증오와 적대가 지배했지만 이곳에서는 생명을 구한다는 단 하나의 목표 아래 모두가 협력하고 있었다. 성별, 인종, 국적은 그 목표 앞에서 아무런 반정이 되지 않았다. 독일 간호사들은 이 진실을 외면하고 싶었지만 매일같이 반복되는 장면들이 그들을 붙잡았다. 결국 그들은 깨달았다. 미국 병원에서 흐르는 힘은 단순히 풍요와 과학의 우월성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양성과 협력에서 비롯되는 강인함이었다. 나치가 강조한 순수성과 배타성은 병원의 현실 앞에서 화약해 보였다. 오히려 서로 다른 이들이 힘을 합쳤을 때 더 많은 생명이 구해지고 더 큰 질서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눈앞에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다. 독일 간호사들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총알도 폭탄도 무너뜨리지 못한 그들의 이념이 병원 안에서 흑인과 여성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낸 조용한 협력의 힘 앞에서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다. 전쟁의 한가운데 미국 병원에서 독일 간호사들이 느낀 또 다른 충격은 병원 안에서 피어나는 작고 인간적인 순간들이었다. 그들은 처음에는 시설의 규모와 장비의 풍요로움에 압도되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들의 마음을 뒤흔든 것은 바로 사소해 보이는 장면들이었다. 어느 날 병동에서 환자들에게 식사가 나눠질 때 그들은 식판 위에 놓인 우유병과 껌을 보고 말을 잃었다. 독일 전선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우유는 어린아이와 환자에게조차 쉽게 돌아가지 못했고 껌 같은 것은 사치품으로 취급되었다. 그러나 이곳에서는 병사들에게 당연한 듯 제공되고 있었고 심지어 포로들조차 똑같은 음식을 받았다. 그 작은 식판 위의 우유 한 컵은 독일 간호사들에게 전쟁이 만들어낸 거대한 차이를 보여주는 또 다른 상징이었다. 더 놀라운 것은 환자들 사이에서 흘러나오는 웃음소리였다. 총알에 맞아 들것에 실려 들어온 병사가 며칠 후 회복하여 동료와 농담을 나누는 장면. 흑인 의무병이 어린 포로에게 사탕을 건네며 미소 짓는 순간. 그리고 미국 간호사가 독일군 포로의 손을 잡으며 괜찮아질 거야 라고 속삭이는 모습은 간호사들의 마음을 복잡하게 했다. 전선에서는 고통과 신음만이 가득했지만 여기서는 인간다움이 병실 안을 채우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는 이 모든 것이 낯설고 동시에 따뜻하게 다가왔다. 독일 간호사들은 이 병원에서 단순히 치료의 과정만을 본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전쟁의 논리를 넘어선 무언가를 목격하고 있었다. 총을 겨누며 적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이제는 붕대를 감고 약을 건네며 서로를 돕고 있었다. 어떤 미국 군인은 자신이 전선에서 싸우다 부상을 입은 병사였지만 이제는 회복 후 의료보조로 일하며 또 다른 환자를 돌보고 있었다. 그는 자신이 들었던 총 대신 들것을 들었고 포탄 대신 붕대를 건넸다. 그 모습은 독일 간호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적을 쓰러뜨리는 손길이 이렇게도 따뜻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이 그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었다. 이러한 작은 순간들은 독일 간호사들이 지니고 있던 모든 자존심을 서서히 무너뜨렸다. 그들은 처음에는 미국의 풍요와 질서를 단순히 자원의 차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것은 단순히 물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와 가치의 차이임을 깨닫기 시작했다. 환자가 적이든 아군이든 똑같이 존중받고 심지어 포로 간호사인 자신들조차 동료로 대우받는 현실은 그들에게 깊은 혼란을 안겼다. 독일 체제 안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간호사들은 때때로 휴게실에 모여 조용히 속삭였다. 누군가는 미국 의료진의 친절을 믿을 수 없다고 말했고 또 다른 이는 그것이 일시적인 위장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그러나 하루하루 반복되는 장면은 그들의 의심을 점점 무너뜨렸다.
의사들이 웃으며 포로 환자에게 새로운 붕대를 감아주고 간호사들이 따뜻한 차를 권하는 모습은 연극이나 위장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일상이자 당연한 태도였다. 독일 간호사들은 부정하려 했지만 그 현실은 너무도 분명했다. 심지어 어떤 순간은 그들의 가슴을 더욱 무겁게 했다. 어느 날 한 독일군 포로가 고열에 시달리다 깨어나 미국인 간호사에게 미약한 목소리로 잔클라고 속삭였다. 그 장면을 목격한 독일 간호사들은 눈물이 맺혔다. 자신들이 믿어온 이념과 선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적에게 감사한다는 것은 금지된 감정이었고 배신으로 여겨졌지만 그 순간 그것은 너무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왔다. 병원 안의 인간적인 풍경은 단순히 포로 간호사들의 신념을 흔든 것이 아니라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전쟁은 적을 죽이고 영토를 차지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가 더 많은 생명을 살려내는가 하는 싸움이기도 했다. 미국 병원은 그 진실을 눈으로 보여주고 있었다. 환자들의 미소, 의사와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식판 위의 껌 한 조각조차도 그 진실을 증명하고 있었다. 독일 간호사들은 더 이상 눈을 돌릴 수 없었다. 이 병원에서 마주한 모든 작은 순간들이 그들의 내면을 흔들고 있었다. 그것은 총알이 만들어내지 못한 균열이었고 폭탄이 무너뜨리지 못한 장벽을 허물고 있었다. 결국 그들이 목격한 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연민이었고 그것이 바로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을 깨닫게 하는 장면이었다. 전쟁이 끝난 뒤에도 이 기억은 그들의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남아있을 것이고 인간적인 순간들이야말로 이념을 넘어선 진실이란 사실을 끝내 부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 전쟁이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독일 간호사들은 미국 병원에서의 경험을 통해 자신들의 신념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똑똑히 느끼고 있었다. 처음 폼으로 잡혔을 때만 해도 그들은 모욕과 고통을 예상했고 이념적으로 주입된 세계관 속에서 적군은 언제나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존재일 것이라 믿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병원 안에서 목격한 풍경은 그들의 확신을 조금씩 잠식해갔다. 처음에는 눈부신 시설과 질서, 풍요로움에 놀랐고 이어서 페니실린 같은 새로운 의약품과 과학의 힘에 충격을 받았다. 인종과 성별을 넘어서는 협력은 또 다른 혼란을 안겨주었으며 환자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인간적인 순간들은 그들의 가슴 깊숙한 곳을 흔들어 놓았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이 모든 경험이 가져온 무거운 깨달음이었다. 간호사들은 밤마다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며 고민했다. 고국에서는 나치 이념이 절대적인 진리처럼 선전되었고 독일 민족이야말로 세계를 이끌 우월한 존재라 배워왔다. 그러나 미국 병원에서 본 현실은 그와 정반대였다. 독일 전선의 야전병원에서는 끝없이 부족한 약품과 붕대, 지쳐 쓰러져가는 의료진, 그리고 절망에 잠긴 환자들만 있었다. 반면 미국 병원은 풍족한 자원, 최첨단의 과학, 협력과 존중으로 움직이는 의료진, 회복하는 환자들의 웃음으로 가득했다. 두 세계 사이의 간극은 너무나 커서 더 이상 거짓으로 덮을 수 없었다. 간호사들은 처음에는 이를 단순히 물자의 차이로 생각하려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것이 체제와 가치관의 차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깨달음은 그들에게 고통스러운 무게로 다가왔다. 자신들이 속한 세계가 거짓과 환상 위에 세워져 있다는 자각은 배신감과 죄책감을 불러왔다. 그들은 독일 병사들의 고통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보아온 사람들이었다. 만약 독일이 미국처럼 과학과 풍요를 활용할 수 있었다면 수많은 젊은이가 죽지 않고 살아남았을지도 모른다. 포로로 잡혀 미국 병원에서 본 풍경은 결국 독일의 무능과 집착이 수많은 목숨을 앗아갔다는 사실을 날카롭게 드러냈다. 어떤 간호사들은 다이어리에 그 충격과 슬픔을 기록했지만 그것조차 발각되면 위험해질 수 있음을 알고 조심스러웠다. 진실을 목격했다는 사실이 곧 배신으로 해석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경험은 그들에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겼다. 총성과 포탄이 만들어낸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 수 있었지만 병원 안에서 본 장면들은 평생 지워지지 않을 기억으로 새겨졌다. 특히 적군을 차별 없이 치료하는 의사들의 손길, 흑인과 여성이 당당히 협력하는 풍경, 환자들에게 제공되는 우유와 껌 같은 사소한 배려들은 간호사들에게 이념보다 강력한 설득력이 있었다. 그들은 깨달았다. 전쟁의 진정한 승리는 총과 포탄으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인간을 살리고 존엄을 지켜내는 힘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것을.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달라지면서 많은 독일 간호사들은 자신들이 목격한 진실을 결코 잊지 못했다. 어떤 이들은 침묵 속에 살아가며 그 경험을 가슴 깊이 묻어두었고, 또 어떤 이들은 훗날 가족이나 가까운 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그들에게 미국 병원은 단순한 포로 생활의 일부가 아니었다. 그것은 신념의 붕괴이자 새로운 눈의 개안이었다. 자신들이 속한 체제가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인간의 존엄이 어떻게 다른 방식으로 지켜질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했다. 결국 이 이야기는 총탄과 폭격으로 무너진 이념의 기록이 아니라 병원 안의 고요한 빛의 아래서 무너진 세계의 이야기였다. 독일 간호사들이 목격한 것은 화려한 승리의 장면이 아니라 인간적인 연민과 과학의 힘이 만들어낸 또 다른 승리였다. 그들은 알았다. 전쟁의 끝을 결정짓는 것은 전선의 피와 땀만이 아니라 병원 복도의 흰 빛과 소독약 냄새 속에서 이어지는 작은 생명들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 진실은 그들을 침묵 속에도 괴롭혔고 동시에 인간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1943년 미국 병원에서의 경험은 단순히 포로로서의 삶이 아니라 이념이 붕괴되고 새로운 시각이 싹 트는 순간이었다. 독일 간호사들은 더 이상 자신들의 믿어온 세계를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기억이 남았다. 병원 안에서 목격한 연민과 풍요, 과학과 협력의 힘. 그것은 전쟁의 참혹함을 넘어 인간이 어떻게 서로를 치유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잊히지 않는 진실이었다.